코스닥은 끝없는 추락을 하는데 그런 이유다. 그럼 그런 이유라면 그거 역시 이상한 거다. 저 PBR주가 오르고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지는 것 그거조차 이상한 거기 때문에 늘 시장에서 이상한 거는 정상으로 바뀐다라는 관점에서는 역으로 얘네가 너무 떨어지는데? 이렇게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 PBR을 받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늦게 저 PBR주에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 오히려 고 PBR은 떨어지면 적정 PBR이 되겠죠? 근데 성장산업이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성장산업이 적정 PBR을 받는 게 좋아요? 사양산업이 적정 PBR을 받는 게 좋아요?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뭐하고 계세요? 라이씨 들어오는 거 보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었잖아. 뭘 알면서 뭘 맨날 뭐 하고 있었네. 창의력을 발휘해서 질문을 하라고. 오늘은 다른 친구들과 이게 약간 시선 분산 효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져갖고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같이 나왔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한 두세 달 보신 분들은 저 인간이 지금 뭐하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백조는 1년 이상 보신 분들 아마 얘가 지금 출연한 지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한 1년 전에는 자주 출연했었는데 거의 출연하지 못했거든요. 얘가 왜 우리 백조가 왜 우리 마스코트냐. 제가 원래 처음에 예전에 유튜브를 할 때 그때 라이씨 없이 이제 다른 분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디오 DJ나 이런 분들은 자기네 고객층들한테 부르는 뭔가 있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00억 부자를 꿈꾸잖아요. 근데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 백조 부자를 꿈꿨었거든요. 그래갖고 백조 부자를 꿈꾸는 슈퍼개미가 여러분들과 함께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이제 백조님들 했었어요. 예전에는 유튜브 제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우리 백조님들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안 한 지 오래됐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백조님들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막 백조 동물 인형도 샀었고 그리고 또 스왈로브스키에서 백조 인형이 그 백조 목걸이가 있어요. 스왈로브스키에서 거기 그때 한번 5만 구독자 기념인가 10만 구독자 기념일 때 30분인가 50분한테 그 한 15만 원짜리 그 백조 목걸이를 제가 이렇게 구독자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통크게 그때 몇백만 원어치를 샀었거든요. 30만이 되면 백조 목걸이를 한 88개 정도를 제가 선물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거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유튜브 되게 잘 키우는 유튜버의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구독자가 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독을 눌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구독 눌러달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라씨가 앞으로 우리 영상 제일 첫머리에 1초 정도 구독을 눌러주세요라는 표시를 할 테니까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한번 22만, 3만, 5만, 30만까지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 백조님들. 얘는 뭐냐면 100억이에요. 얘도 아마 최근 한 3개월 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얘는 제가 아끼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사실은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선물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부터 굉장히 제가 애용했던 스피커고 그래서 얘가 빨간색 이렇게 불독이고 저랑 좀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100억이라고 해서 제가 100억이랑 이렇게 연기 같은 거 했었죠. 연기 잘합니다. 한번 볼까요? 야, 앉아있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죠.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똑똑한 친구. 백조님들, 웃겨? 웃기면 웃어. 미친놈 같죠? 원래, 그거 아시죠? 미쳐야 미친다. 이 말 아시나요? 미쳐야 미친다. 이게 사람이 미쳐야지 어딘가에 도달한다. 크레이지가 돼야지 리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똘끼를 이렇게 잠재우고 얌전하게 사는 건데 오늘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왜냐면 오늘 1월이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한 달 중에 가장 바쁜 날이 1월이 마지막 날이에요. 왜냐면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 강연회니까 강연회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제 계좌들의 월 결산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저희 회사의 결산들 이런 걸 다 이렇게 참고하고 해야 돼서 마지막 날이 굉장히 바쁜 날인데요. 오늘 또 하루가 잘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백조와 100억을 통해서 분산을 시켜라. 자, 이제 재밌었죠?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07% 빠졌지만 그래도 양선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2497포인트. 2500포인트를 뭐 회복했냐 못했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2497포인트고 양선이니까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다. 그런데
거래소 대비 코스닥을 보니까 코스닥은 2.4%가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최근의 차트를 보면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글로벌 지수 대비 우리나라가 약하면 왜 약한지를 생각해야 되고, 거래소와 코스닥이 달리 움직이면 왜 달리 움직이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늘 주식시장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들이 나오면 왜 다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하는 훈련들이 주식 투자 성공의 기초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거래소가 강하고 코스닥이 약한 건 원래는 업종별 차이예요. 원래는. 그런데 최근 일주일 정도 동안은 업종별 차이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지금 정부 정책이 저PBR주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갖고, 코스닥이 저PBR주가 많을까요? 거래소가 저PBR주가 많을까요? 반대로 코스닥의 PBR은 고PBR일까요? 당연하죠. 왜? 기술성장기업부 이런 애들은 뭐 실적도 없이 상장시켜놓고, 걔들이 실적도 없는데 PBR이 몇이겠어요? PBR이 3, 5, 10까지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래소의 전통기업들, 지금 저PBR 시대가 되면서 지주사들, 금융주들 이런 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역할은 뭘까요? 주식시장의 역할은, 원칙적인 역할은 기업의 자금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투자들이 유상증자할 때 유상증자 자금으로, 또는 신규 상장할 때 신규 상장의 자금으로 기업의 자금이 투자되는 역할이 주식시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저PBR주의 주식시장의 자금이 투자되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까요?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부양책으로는 괜찮지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 과제인 어떤 산업의 발전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투자자들이 야, 고PBR주 다 버려. 저PBR주가 좋은 거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주식을 25년을 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저퍼주에 대한 투자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니까 퍼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처음 외국인들 투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퍼주 시대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저퍼주들이 급등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 100억이가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담배 펴봐. 끊었다고 알았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의 저PBR주 우대 정책에 거래소는 올라가고 또는 잘 버티고 코스닥은 끝없이 하락하는, 이게 계속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산업의 전략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차선이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면,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일본에서 먹혔던 저PBR 우대 정책인데, 그거보다는 그럼 미국 시장은 그러면 저PBR 주들이 올라서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 왜 좋아요? 기술 산업들의 성장이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의 산업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래도 완벽한 선진국은 아니지만 뭐 G10, G8에 이렇게 들어오고 GDP 규모가 뭐 과거 몇십 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 성장하고 이런 거에는 사실 지금의 저PBR주 산업들의 성장 때문은 아니란 말이죠.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성장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의 산업의 성장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것이지, 저PBR주의 일시적인 상승으로는 정말 끼워 맞추기? 일본은 저래서 올랐잖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라야 돼? 그럼 저PBR주 그렇게 똑같이 해볼까? 이거는 일시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정책이라면 우리가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의 움직임처럼 야, 코스닥 다 팔어. 그 판돈으로 거래소에 저PBR도 들어가 라는 건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지금 코스닥에서 순매도가 나오고 거래소에 저PBR도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의 움직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반하지 마라 라는 그 격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의 정책에 반하기 싫은 이동일 수 있는데, 그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의 정책이냐 중장기적인 정책이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 PBR주에 대한 지금의 선호 현상들은 단기적인 정책에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다 붙이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원래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쓴 성장주, 성장 산업들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산업들이 발전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공감하고 좋은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랑 다를 수 있겠죠. 야, 저 PBR주가 얼마나 우량한 주식인데 그 주식들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견 생각하실 수 있고 저는 제 개인 유튜브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저 PBR주만 올라서는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이고 약간 일본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정책일 수 있고 결국은 성장산업들에 대한 오히려 지원책들이 나와야지 AI랄지 로봇이랄지 이런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크게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가총액 탑10에 저 PBR주의 상승에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고 있나요? 떨어졌던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뭐 지주사만 올라가면 되나요? 금융주만 올라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평소에 시장과 다른 거 움직임이 나오면 무조건 생각하는 버릇? 왜 코스닥은 날개 잃은 새처럼 계속 떨어지는지? 오히려 거래소는 왜 잘 버티는지? 심지어 삼성전자가 오늘 2%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2%가 떨어졌는데 코스피 지수의 부합이라고요. 그 얘기는 코스피에 여태까지 못 움직였던 애들이 삼성전자 떨어진 걸 메꿨다라는 얘기인데 그 메꾼 게 저 PBR주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저 퍼주는 그나마 좋아해도 저 PBR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 퍼주와 저 PBR주의 핵심은 차이는 뭘까요? 저 퍼주는 이익 대비 시장의 가치가 낮은 것이고 저 PBR주는 심지어 장부 자산 대비 시장의 주가가 낮은 건데요. 여러분들 주식 하면서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회계학 공부를 거의 30년 전에 대학에서 했단 말이죠. 30년 전에 할 때 그 회계 이론서들의 내용들 중에 거의 그때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부터 자산 가치가 중요했던 회계학적 관점에서 이익 가치가 중요한 걸로 넘어가는 시대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자산 가치보다 이익 가치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산 가치가 이익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 PBR주에 대한 이런 이슈가 지금 나와서 올라가는 건 모두 같이 올라가는 건 몰라도 얘네만 올라가고 얘네를 사기 위해서 딴 애들이 떨어지는 건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어쨌든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끝없는 추락을 하는데 그런 이유다. 그럼 그런 이유라면 그거 역시 이상한 거다. 저 PBR주가 오르고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지는 것 그거조차 이상한 거기 때문에 늘 시장에서 이상한 거는 정상으로 바뀐다라는 관점에서는 역으로 얘네가 너무 떨어지는데? 이렇게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월봉을 한번 보고 싶어요. 코스닥 7.77 하필이면 777 잭팟이 마이너스로 터졌네요. 한 달 동안 플러스 7.77이면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 7.77입니다. 참고로 저는 라스베가스의 분수쇼를 하는 벨라지오 호텔에서 777 책팟이 터져서 거의 일주일간의 여행 경비 플러스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블로그에 증거 사진까지 다 올렸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월간 하락률이 마이너스 7.77, 777. 거래소는 오늘 좀 보합 마감하면서 코스닥보다 낮겠네요. 그죠? 코스닥보다 좀 난 5.96% 하락.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한번 비교해볼까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던 니케이 지수 월봉을 한번 볼까요? 니케이 지수는 8.43%가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 PBR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따라하면 그게 차선이냐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똑같이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만 따라한다면 그건 차선일 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일본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1월 달에 8%가 올랐고요. 미국은 어떨까요? 다우지수를 보면 월간으로 보면 역시 1월 달에 2.06%가 올랐습니다. 야, 그럼 미국과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뭐 후진국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후진국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뭐 그렇게 선진국 아니잖아요. 그럼 대만 증시 한번 볼까요? 대만 증시 1월 달에 어땠니? 1월 달에 0.58 플러스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홍콩, 중국 정도로 하락률이 크고 웬만한 나라들은 플러스를 낸 게 올해 1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 PBR주에서 삼성전자가 저 PBR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그렇다고 고 PBR은 아니지만 다른 유통주, 금융주, 지주사주들에 비해서 저 PBR주로 이미지가 있는 회사가 아니죠.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못 오르겠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2%가 났나 보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이제 못 오르겠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사는 어떻게 할 거야? 저 PBR주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맞다. 우리나라의 산업 지형도로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 상. 기아와 현대차 얘네는 저 PBR 개념하고는 또 달라요. 어제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들 GM 같은 경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해서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특히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 차트를 보는 법 어느 게 더 강한지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던데 제가 예를 들어 오늘 기아가 이제 막 시총도 역전하고 또 강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오늘 기아가 더 강해서 하면 댓글에 또 그렇게 달리던데? 오늘 오른 거 말하면 뭐하냐. 맨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 매일 보던지 유튜브를. 매일 안 보고 가끔 들어와서 봐서 야, 기아 올랐다고 기아 얘기하냐? 뭐 이러고 있어. 아니라고.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 영상도 똑같이 말했다고요. 기아의 차트가 현대차의 차트보다 훨씬 좋다. 심지어는 시총이 역전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역사상 처음입니다.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역전한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5% 오르고 현대차는 2% 오르면서 시총이 역전이 됐습니다. 같은 그룹사니까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앞으로 현대차는 끝났고 기아는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매일매일 체크를 하다 보면 어느 게 더 강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거의 박살났죠? 왜 박살났을까요? 방금 전에 그 멘트들. 저 PBR주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고 PBR주는 못 올라야 되잖아요. 고 PBR주가 네이버랑 카카오일 거네, 시청 상위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올랐던 애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주사들, SK, LG 뭐 이런 지주사들 또는 금융주들, 삼성생명, 메리츠 금융지주 뭐 이런 애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만 계속 가면 우리나라 그럼 산업은 뭐 지주사들이 다 끌고 나갈 건가? 대웅은 저도 좀 주목을 계속 했었던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차트가 참 좋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올려주네요. 그리고 진짜 다 그러네요. 오늘 오른 데들 대부분 GS, LS, DB손해보험, 기업은행, 현대해상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계속 강조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죠? 지주사, 금융주는 4%, 5%씩 올랐는데 우리가 소위 말했던 기술주들, 성장산업들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가 주식시장 올라가고 엄청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에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랑 상승률 상위 종목 하기 전에 우리 카페 소개 한번 드릴게요.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 슈퍼게임 이사면사와 함께하는 국내 최고 주식교육기관에서 당연히 네이버 카페는 다 무료인 거 아시죠? 다만 등급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동을 좀 하면 웬만한 글은 다 볼 수가 있고요. 공지사항에 몇 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활동만 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릴레이 댓글 이벤트가 지금 하나 올라가 있고요. 무료로 주식 보험 상담 받고 증시 캘린더 선물 받자. 증시 캘린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했던 거 카페에서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우리 밸런스, 슈퍼게임 이세무사 TV, 요 탁상용 캘린더에 증시 일정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증시 일정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중요한 증시 일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명언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장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린더 받고 싶으면 여기 공지사항에 링크 댓글 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또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총 상금 100만 원 공부하고 돈도 벌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 카페에
지금 아침 장전에 뭐 전설님의 재료 분석 글들 또는 장마감 이후에 몽당연필님의 탑30 글들 요 두 개가 지금 메인이고 거기에 연구원 로켓 연구원님의 글 또는 우상고고 연구부장님의 글 뭐 이런 우리 스태프들의 글이 매일 올라오는 것들이 4-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신다면 더 좀 카페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미국 증시 한번 아침에 한번 써볼까? 매일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8888 이벤트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믿져야 본전을 안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왜? 내가 했는데 믿져도 본전이야. 근데 안 믿지고 이익 나면 굉장히 이익 나. 좋은 거잖아. 근데 이 이벤트는 믿져야 본전이야. 왜? 글 쓰면 상금을 못 받아도 여러분들이 주식이 도움이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의 시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오늘은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더 강하게 버틸까 그 이유를 막 쏟는다. 또는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저 PBR주인데 저 PBR주를 쫙 정렬해 보니까 이게 저 PBR주다. 뭐 이런 종목 선정 방법이랄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데일리 시황을 매일 써주시면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총 100만 원 상당히 상금을 드릴 거니까 좀 이렇게 참여 한번 해주시고요. 또 혹시 압니까? 제 눈에 들어오면 우리 아카데미 연구원으로 특급 채용이 될지. 왜냐면은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제가 뭐 연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가 필요할 때 채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필요할 때 채용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 있으면 채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연구원을 꿈꾸고 계시다면 한번 글을 열심히 써보세요. 그럼 한두 달 제가 보면 사실 이분은 진짜 글 잘 쓴다. 또는 주식의 내공이 깊다.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이세무사 스터디 모집 안내 뭐 이런 공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은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종목이 있네요. 있어. 제주은행. 은행주의 대장주가 제주은행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제주은행 같은 이런 은행주가 움직이니까 그동안 대장주였던 제주반도체는 계속 음선만 나오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가 잘 가고 AI 반도체는 죽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무가 2, 3일 동안 오늘 좀 나무가 잘 움직였었는데 시초가도 굉장히 세게 나왔었는데 음선으로 마감을 했고 반대로 하이비전 시스템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둘 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은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왜? 모든 곳에 많은 카메라들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아가 거래대금 상위에 뽑힌 게 진짜 많지 않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에 왔고 기아가 현대차보다 시총이 더 높아졌다라는 정말 역사적인 특이한 날입니다. 그 정도가 볼 수 있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딱 요런 종목들이에요. 요런 종목들 저 PBR도 대표적인 거예요. 거래도 안 되는 종목들. 지금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에 관심을 쏟게 해준 건 좋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리는 없다. 왜 그럴까요? 저 PBR주는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적정 PBR주가 되잖아요. 저 PBR주가 고 PBR주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고 PBR주는 성장산업이어야 되거든요. 고 PBR주는 성장산업이어야 되는데 저 PBR주는 왜 저 PBR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성장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주가가 올라가면 적정 PBR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주가 오를 수가 없죠. 기대감이 없으니까. 주가는 싸게 보일지 몰라도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오르긴 불가능하다고요.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런 상한가 종목들 몇 개 나왔고 상승 종목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 PBR도 있지만 이런 태광산업도 대표적인 저 PBR주거든요. 대표적인 저 PBR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9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면 어쩔 건데 주가가 2배 됐는데 그럼 PBR도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도 저 PBR이야? 오케이 좀 더 올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여태까지 저 PBR을 받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늦게 저 PBR주에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 오히려 고 PBR은 떨어지면 적정 PBR이 되겠죠. 근데 성장산업이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성장산업이 적정 PBR을 받는 게 좋아요. 사양산업이 적정 PBR을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PBR주 또는 기술주 성장산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하여간 그런 헷갈리는 날이다. 왜 거래소는 부합 마감하고 코스닥은 2%나 빠졌지? 왜 대형주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빠졌는데 금융주는 왜 며칠째 오르고 있지? 정부의 정책 때문인데 이 정책이 정말 1년, 2년 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좀 이렇게 훈풍을 불어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걸 예상하지는 않았겠죠. 왜냐면은 코스닥 죽이고 성장산업 죽이고 얘네들만 올라가게 그 정책을 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정상화가 될 거다. 지금 급락했던 종목들 오히려 관심 가질 타이밍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아까 카페에 탁상용 캘린더 이벤트, 댓글 이벤트, 그리고 데일리 시황 이벤트 그 세 가지 믿져야 본전이니까 우리가 믿져야 본전을 안 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왜 보시나요? 주식 잘하고 싶은 거죠. 또 부자들의 마인드, 생활 습관 이런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믿져야 본전을 안 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가 나면 이 정도가 나, 플러스 나면 이 정도가 나. 그럼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오늘 카페 이벤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 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는 우리 밸런스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 백조님, 백억이, 우리 라이씨하고 함께 두 번째 줄까지 노래 부르겠습니다. 잘할 거니? 그래. 넌 원래 과묵하더라. 자,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인생 다 보다 싶지 않았는데.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